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논술천재 앞부분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부분이고요. 논술 공부하는 기본 전제, 논술 공부할 때 어떤 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 논술 시험은 다른 공부랑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로는 교재 4쪽에 있고요. 앞부분에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차근차근 뭐 읽어가면 되고, 요거는 뭐 설명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 앞부분을 넘겨보면 제가 첫 부분에 어떤 걸 넣을까 하다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부분에 있던 내용 잠깐 넣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논술 공부하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는지. 니체는 이제 뭐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기 직전에 어디 동굴 속에 짱 박혀 있잖아요. 그때 같이 있었던 애가 독사랑 독술입니다. 뱀이죠. 이 독사는 뭘 뜻하냐면, 독사는 땅을 기어가잖아요. 꼼꼼함, 치밀함을 뜻해요. 독수리는 하늘 멀리 날죠. 그러니까 길게, 멀리,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사라고 할 때는 어떤 제시문을 만약에 읽는다라고 치면, 제시문을 꼼꼼하게 그 내부적 논리를 따진다면 어떤 독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넓게 확장시켜서 전체의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찾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독사의 꼼꼼함과 독수리의 어떤 멀리 바라보는 어떤 눈을 가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뒷부분에 상위 1%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해 두었는데요. 우리는 논술 시험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거는 학생이 얼마나 글을 꼼꼼하게 읽는가, 그리고 학생이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좁은 부분과 넓은 부분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대학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웠던 어느 날 짜라투스트라는 두 팔로 얼굴을 가린 채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다. 이 짜라투스트라가 낮잠을 자는데 독사 한 마리가 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깜짝 놀라서 짜라투스트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가 하는 말이 뭐예요? 도망가지 마라. 너는 감사하다는 말을 아직 받지 않았다. 달콤한 낮잠을 자는 시간에 뱀이 나를 깨웠습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근데 짜라투스트라는 뭐라고 하죠? 도망가지 마라. 야, 감사하다는 말을 아직 못 받았어. 그러니까 독사가 말을 합니다. 그대의 길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 독은 치명적이다. 짜라투스트라가 자기의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독사한테 물립니다. 야, 너 얼마 안 있으면 죽어. 이 독사의 독은 어디 치명적이죠. 고통, 아픔입니다. 그런데 짜라투스트라는 어떻죠? 감사하다는 말을 아직 안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용이 뱀의 독 때문에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자, 독은 도로 돌려주겠다. 너는 내게 독을 선사할 만큼 부유하지 못하다. 어때요? 짜라투스트라는 훨씬 독사보다 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하는 아픔, 고통, 괴로움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내공, 자신감들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글을 앞부분에 넣어둔 이유는 짜라투스트라 부분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거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어떤 괴로움, 아픔, 고통, 때로는 어떤 죽을 것 같은 이런 뭐 아픔, 고통, 그런 고통들은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뱀보다 더 큰 존재임을 끊임없이 자각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오늘 수업할 부분은, 프롤로그는 뭐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첫째, 자신감, 용기. 왜 이게 제일 필요하냐면, 수능 공부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글을 쓸 때 그냥 적당히 틀리지 않기 위해서 두루뭉실하게 쓰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 글을 쓸 때는
내가 봐도 두루뭉실하고요. 채점자가 봐도 두루뭉실합니다. 그런 글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실한 글, 뚜렷한 글, 분명한 글을 써야 돼요. 틀리더라도 확실하게 틀리고 맞추더라도 확실하게 맞추는 글을 써야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릴 것 같아서 제시문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글을 씁니다. 즉 따라서 논술을 쓸 때 기본 전제가 뭐냐면 자신감 가지고 확실하게 글을 쓰는 것, 분명하게 글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논술을 공부하는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논술 처음인데요, 사고력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도 안 읽었고 글도 많이 안 썼습니다. 그래서 글을 못 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논술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이건 수능 공부랑 똑같아요. 성실하고 꼼꼼하지 않은, 그리고 꾸준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논술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논술을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다 싶으면 적어도 제가 하는 강의만이라도 조금 꾸준히 꼼꼼하게 듣는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 전제예요. 예를 들어서 논술에서 어떤 자기 견해를 써라. 그러면 자신감 있게 그냥 자신기 견해를 쓰고요. 최대한 꼼꼼하고 성실하게 충분히 내 스스로 납득할 만한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자, 논술을 주로 쓰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죠? 논술을 쓰는 학생들이 1등급 아이들이 논술 잘 안 씁니다. 그죠? 내신 1등급 아이들이. 주로 2, 3, 4등급 아이들이 논술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등급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 합격생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초반에 논술 전형이 이렇게 막 대중화되었을 때 2008년도에 나왔을 때는 5등급, 6등급 학생들이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전후로는 5등급, 6등급 아이들은 거의 안 나오고 마지노선이 거의 4등급, 3등급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이렇게 조금 내신 등급이 낮더라도 논술 전형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신이 낮은데 어떻게 해요? 물론 내신을 많이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런 대학들도 최근에는 조금 바뀌어서 실질 반영 비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내신이 낮은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합격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신이 너무 낮아서 그 걱정할 사이에 논술 공부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서 내신 실질 반영 비율 4, 5등급 정도까지는 걱정 없이 그냥 논술을 과감하게 조금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논술을 미친 듯이 조금 잘 쓴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자, 최근 들어서 논술을 잘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많이 문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인터넷이라든지.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깊이 있게 글을 읽는 학생들이 없어요. 과거에는 텍스트를 꼼꼼히 읽고 깊이 있게 읽는 학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각종 짤들, 그죠? 이런 거 보면서 키득키득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깊이 있게 읽는 학생들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제가 이제 10년 넘게 논술을 가르쳤지만 최근 학생들의 글의 수준들이 많이 낮아졌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에 띄게 잘 써도 눈에 확 띄는 어떤 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조금만 눈에 띄는 글을 쓰자. 간단하게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글은 꼼꼼하게 읽고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요, 거의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글을 써요. 근데 아이들이 틀릴까봐 적당히 쓰기 때문에 못 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조금 꼼꼼하게 쓰는 글, 조금이라도 눈에 띄게 쓰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에 띄게 써도 안정권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논술을 공부하는 이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논술 공부할 때 지켜야 될 어떤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 그리고 논술을 공부하는 방법.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데, 논술은 내가 쓰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어찌됐건 논술은 글이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 자체가 완결성을 가져야 돼요. 일단 질문도 상관없고 제시문도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쓴 글 안에서 완성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쓴 글 안에서 완성도를 가지지 못한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앞뒤 말이 안 맞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논술에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쓰는 글 자체가 일관성, 완결성,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쓴 글 자체가 앞뒤 말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다음 강의에서 실제 학생 글을 놓고 앞뒤 안 맞는 글을 한번 보여줄 텐데요. 그렇게 쓰는 학생들이 거의 70에서 80%라는 거예요. 앞뒤 말만 맞아도 70%, 80% 아이들은 제낀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논술을 공부한다. 첫째, 일단 내가 쓴 글은 말이 되도록 일관성 있게 쓴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논술은 시험입니다. 글짓기 시험, 글짓기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건 시험이에요. 대학에서 논술을 통해서 학생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는지 따라서 시험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험의 어떤 평가 기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OX가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묻는 질문에 정확히 답한 부분들이 모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면 좋은 글이 안 된다는 뜻이죠. 학생들이 그래서 논술 공부할 때 지켜야 될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착각하는 경우에요. 시험인데 시험의 평가 기준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적당히 쓴 글을 글이라고 써서 낸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논술 공부 그 통계 조사를 해봤는데 논술 시험장에 와서 글다운 글을 처음 써본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의 한 30-40%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글을 안 써보고 시험장 가는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가면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명확하고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평가 기준이 머릿속에 콕 박혀야 돼. 떠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평가 기준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합격해요? 합격을 못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은 상위 5%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상위 5% 챕터 3이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떠올리면서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의 글의 어떤 채점 포인트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술은 기본적으로 논증하는 글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제시문을 적당히 베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교하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비교할 거야. 내 비교가 왜 가장 타당한지를 입증하는 글을 쓰셔야 돼요. 근데 내용을 쓴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비교하라 그래도 요약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자,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그림을 까먹고 적당히 칸 채우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읽기랑 논술에서 읽기는 아주 달라요. 수능은 거의 1:1 대응 문제잖아요. 제시문에 무엇이 나와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보기와 선택지와 매치하느냐의 문제인데, 논술은 깊이 있는 어떤 읽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글로서 평가받는 거고 시험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 글의 핵심은 논증이라는 겁니다. 논증.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지만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반드시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제를 반드시 지키시고요. 학생들이 글의 완결성, 제가 여기다 옆에 써드려야 되겠네요. 좀 써드릴게요.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글의 완결성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기본적으로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걸 절대 망각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기본적으로 논증하는 글을 써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들이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요 세 가지를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지만이 대학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항상 글을 쓰는 습관을 조금 가지기 바랍니다. 자,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이렇게 제 교재에 보면 이렇게 합격 수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올해 이제 성대에 들어간 친구예요. 성대 들어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 글을 잘 쓰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궁금함이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어떻게 구조적으로 사고하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글의 어떤 논리 구조를 몇 번 가르쳐 줬는데 이 친구는 그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하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질문할 거리를 많이 가지고 오는 친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논증하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논증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충분하게 입증되었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이 질문을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자, 이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거, 질문할 것들은 제 강의 사이트 논술의 법칙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들어오면 제가 가능한 한 모두 꼼꼼히 답을 해드립니다. 그 답을 통해서 좀 더 충분히 여러분들의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것들을 해소해 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